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네, 유튜브를 자주 하지 못하고 또 4월 6일 조은진 대표님 남부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좀 증인이 아주 유명한 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날 또 조은진 대표님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따로 뭐 말씀도 없으시고 가셔서 동지분들께서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또 이러저런 핑계로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증인이 2명 나왔어요. 2명. 근데 한 명이 이제 2명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이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뚱뚱한 남자였는데 근데 그 남자가 먼저 하질 않고 다른 놈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불러졌나? 딱 이름을 듣고 나선가 딱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제가 어떤 경위로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인간의 유튜브 화면을 크게 캡처를 해갖고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 몇 달 동안 깔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 인간의 좀 뭐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놔뒀는데 이 인간이 나온 거예요. 신성목이라는 이 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게 됐었어요. 근데 먼저 어제 6일날 재판에서 보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좀 바뀌었어요. 판사가 지난번에 윤지숙이라는 여자 판사였는데 6일날은 장선명이라는 여자 판사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뀐 판사가 훨씬 더 좀 말이 좀 분명하고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좀 똑똑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분명하게 좀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검사는 또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둘 다 마스크를 꼈는데 판사는 모르겠네요. 검사가 마스크를 꼈는데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그런지 그 공소 내용에 대한 걸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얘기하기를 2019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공수처법 여기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당원의 지지자들이 참석해서 11월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요를 벌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8년 12월 13일 날 6시경에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문재인 퇴진 피켓을 들고 국회 본관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경비를 밀치고 피켓을 내리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창식 우리 동지는 국회 본관으로 걸어갔고 뭐 경위를 잡았다고 그랬나 하여튼 누구를 잡아당기고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훈 씨도 본관을 걸어서 향해 가면서 밀어붙였다. 경비원들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경호원들이 경호 피고인들과 참가자 150명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 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중에 위력을 가했고 국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 경비원을 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소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의 변호사가 국회 본관으로 우리 당원들이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 당원들이 국회를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 위력의 폭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 국회의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다. 조은진 대표께서. 근데 그것을 경비원들이 가로막고 가로막으면서 정당 활동을 방해를 했었다. 이렇게 조은진 대표 측을 위한 변호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경훈 측에 대해서 판사가 물었어요. 오경훈 씨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이 뭐냐. 근데 오경훈 씨가 좀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지난번에 뭐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나? 그래서 막 이 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정폭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귀에다 이제 꼽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공소 내용에 대한 걸 물었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건지 말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경원 씨가 기자회견 후에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경찰이 막았다. 그래서 현지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막느냐.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또 오경호 씨가 경찰관을 향해서 엿을 던졌다고 공소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엿을 던진 게 아니고 찢어진 종이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적겠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냐고 계속 물었고 오경훈 씨는 뭐 사실을 판단해 보면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증거가 한 100여 건이 되는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겠다. 선임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창식 동지한테 대해서는 침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부인을 한다. 그 뭐 일부에 그 뭐 들어가고 뭐 한 것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근데 국회 본관으로 침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 뭐 특수 집행 방해만 인정하겠다. 뭐 경변을 뭐 맡기는 했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판사가 증거조사 번호를 쭉 불러가면서 이런 거는 이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거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증인을 더 불러야 되는데 증인 소환하는 게 아마 송달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증인이 나온 거예요. 신성목 증인이 이제 나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남자의 이거를 저장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고 해갖고 유튜브 제목에 그 위에 프로필에 아주 크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왔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정원진 대표와 당원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여기 대해서 신속 처리를 하려고 했던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2019년 12월 3일 날 몸싸움을 벌이고 한 것을 알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정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생방송을 보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방송 유튜브를 보고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가 유튜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고발을 했나 추가 자료는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언론 기사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거를 제출을 했다. 국회 본청에 난입하면서 물리적 행사를 시도를 했다. 국회 경비원을 때리는 거 이런 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 남자가 작성한 고발 내용 이런 걸 다시 확인시키면서 전자문건을 직접 작성하고 고발했나 이런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신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을 했나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변호사가 묻고 나서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워낙 큰 사건이라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다. 그 중에서 여러 유튜브를 보고 증거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현장에 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12월 13일인데 왜 19일 날 이렇게 신속하게 고발장을 냈나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신속하게 낸 게 아니고 좀 늦었다. 태극기 박사모가 또 뭐라고 12월 16일 또 뭐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16일 날 국힘당이라고 했나 국힘당과 태극기 부대가 진입해서
이것도 고발했다고 그랬나요? 예, 그랬나? 그리고 변호사가 그때 변호사가 그 2019년 12월 13일 날 기자회견한 것을 아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증인이 이 좌파가 모른다 그랬어요. 본청으로 난입한 것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은진 대표가 변호사가 다시 조은진 대표가 현역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이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변호사가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아느냐. 그때는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물리력으로 국회 경비원의 제지도 불구하고 국회에 난입하려고 했다. 위법 행위 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은진 대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변호사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라가는 것을 경비대가 막은 거다. 국회 경비대가 막은 것을 아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 남자가 국회 유튜브의 풀 영상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변호사가 다시 말하기를 현역 의원이 국회의장에 전달하려고 가는 것을 경비원들이 막은 것이다. 당원들이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조은진 대표를 막으니까 당원들이 올라간 거고 경비원들이 막으려고 한 거다.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또 이 증인한테 물었어요. 평소에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이런 시민단체들의 범죄 사실을 고소 고발을 하나 물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각상도 50억 정도 뭐 이것도 했다고 각상도 50억 건도 했고 그다음에 2020년 8월 15일 날 정강훈 목사가 법원에서 집회를 금지를 했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것 이것도 고발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2018년 평창올림픽 현성원이 온 거 서울역에서 조은진 대표가 김정은과 한반도기 하영식을 한 거 이런 것도 이 남자가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조시철 목사님한테서 하나 자료를 받았어요. 페이스북. 이 남자가 2021년 5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조시철 목사가 보내주셨어요. 이 남자가 진짜 엄청난 남자예요. 사실 우파 쪽에도 좀 이렇게 고소고발을 막무가내랄까 하여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정강훈이가 주도했던 그 태극기 집회에 엄청난 후원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 사람 건 때문에 이 사람이 좌파들 건을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게 고소가 안 돼서 우리 건인가 하여튼 뭐 우리 건을 경찰에 고소했나 하여튼 경찰이 바뀌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건도 고발을 해서 정강용이가 주최하는 그 집회에 후원을 낸 사람들 전부 다 계좌 확인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흥분하고 경찰 측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제 계좌를 뒤진 것은 아니고 은행에다가 이 사람의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업하시는 분은 실제로 계좌 추적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통장에 그렇게 제가 많은 금액은 있지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제 계좌 내용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테고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는 본사가 제 신용조사를 독일에 있는 본사가 제 신용조사를 하나 해갖고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관련 경찰한테 전화를 했더니 계좌 내용까지는 아니고 후원을 한 사람하고 계좌의 소유주가 맞는 건지 그거를 확인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측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이 좌파 쪽에 이 남자는 엄청난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2021년 5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건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이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 세력 고발한 사건 중 주요 사건 정리 엄청나게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뭐 2016년도에 뭐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적폐청산 하면서 적폐청산위원회도 있었고, 이 남자가 하는 거는 뭐 그게 진짜 그거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파들을 재판대에 세우고 감옥에 보는 거는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도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또 자기가 단체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그 프로필란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참말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참 왜 우파 측에서는 이런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파 측에서는 왜 이렇게 집요한 이런 악질스러운 이런 사람이 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상종 씨가 조금은 좀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오상종 씨가 하는 일에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몇 번은 했는데, 우리도 이런 좌파들처럼 좀 악질스럽게 이런 걸 좀 고소고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하는 얘기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거를 분리하려고 했었죠. 네.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하는 검찰.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시절에 뭐 지네들이 온갖 사람들을 괴롭힌 건인데, 뭐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검찰 힘을 쫙 빼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 기소하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지만,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보면 딱 나 좌파야라고 딱 써여 있어요. 머리도 막 힘이 없는, 그러면 좀 길어갖고 막 날리고, 흰머리 해갖고 막 날리고, 다듬지 않는 그런 머리로 또 좀 말라 빠져갖고 딱 보면은 좌파 그 상태 그대로예요. 네. 대한민국 검찰을 믿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신성목은 고발은 많이 하는데 처벌받은 게 없다라는 말로 저를 비방하며 제 활동을 폄훼한다기에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짓을 이렇게 2021년 5월 16일 날, 그것도 난 좀 상징의 날짜네. 여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기소된 사건, 우리 공화당하고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이 남자가 번호 매긴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화당 2018년 1월달, 1월달이 아니고 아마 2월달인 거로, 1월 28일이었나요? 현성월, 아주 존칭은 아주 극진하게 써졌어요. 현성월 단장 방남 반대 서울역 미집회 신고. 네, 이거 집시법 위반 고발에 기소돼 2심 항소심 항소 기각 벌금 100만 원 유지. 뭐 2021년도에 이 남자가 썼으니까 항소심까지 상태였어요. 100만 원 받은 거. 참 이것도 진짜 판사 놈이 빨갱이라 이걸 내리지. 정말 그때 정말 굉장히 강한 그 항장수 씨가 우파의, 보수 우파의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한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판사라는 놈이 100만 원을 항소심에서 100만 원을 때렸어요. 진짜 언젠가는 이 판사들 전부 다 재판대에 세워야 돼요. 이 좌파들처럼. 그 다음에 2019년 강화문에서 강화문 광장 불법 천막 미신고 집회,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에 2020년 조은진의 8명 기소돼 재판 진행 중. 전부 다 이놈들이. 그 다음에 2019년 11월달 4월 6일날 그 재판, 국회 내 태극기 부대 불법 난입 등 2020년 1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방해 등 혐의 남부지검 송치. 4월 6일날 재판한 이 건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김경수 또 다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국민의힘당,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또 고발한 건도 있어요. 국민의힘당도 2019년도 이거는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2019년 4월달에 고소를 했는데 2019년 12월달에 기소된 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 14명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20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예, 그거 하고 그다음 한교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경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나머지 뭐 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있고, 박사모 또 누구 재판 벌금 해갖고 굉장히 벌금들은 뭐 50만원, 30만원, 뭐 300만원 엄청 많이 벌금을 내도록 이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주옥순의 일본 대사관앞 소녀상, 이것도 또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주옥순도 집회 참가자 집시법 위반 종로경찰서 고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앙지검의 기소 의견 송치, 담당 검사와 벌금 70만원 약식 기소, 주옥순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 주옥순에 대해 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자랑스럽게 이런 일이 났어요. 이 남자가 쭉 고소한 것 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은 제가 고발한 사건 중 기소돼 재판 진행 중 2건, 아주 자랑스럽죠. 기소를 앞둔 사건 1건은, 이건 2021년 5월 16일 기준이에요. 사건 1건 등 제 단골 손님이 됐고, 자판태. 네. 우리 공화당 박사모들, 이 남자는 박사모라고 불러요. 박사모. 예. 지는 진실과 정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박사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박사모들 약 15명도 광화문 광장에서 저를 폭행 또는 모욕해 벌금 30만원, 70만원 받음.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2019년 5월 12일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박사모들이 광화문 광장 내 불법 천막 설치한 이후 세월호 봉사자와 유가족 분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폭행과 욕설 피해 당한 것과 관련 저에게 지원 요청해서 2019년 6월 4일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봉사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광화문 광장에 나가 박사모들을 상대함. 박사모라고 하고 있어요. 응?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2019년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서울시에다가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죠. 박사모들은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들은 뭐 경찰이 있으면 안 그러나? 지네들은 경찰을 아주 폭력까지 두들기 패기까지 하는 인간들이, 박사모들은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다든가. 지네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를 얼마나 자극했어요? 노란 이불을 달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수백 차례 욕설하고 수십 차례 폭행을 함. 알짱거렸으니까 그렇겠지. 노란 이불 달고 지나가는데, 얌전하게 지나가는데 그렇겠어요? 응? 아주 악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회를 방해를 하고 우리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주한 박사모 제어하고 제게 욕설 및 폭행한 박사모들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이 임의 동행 또는 현행범 체포, 약 15명 모욕과 폭행죄 고소에 벌금 30만 70만원 받겠다고. 참, 이런 인간들. 그 다음에 다시 이 과정에서 박사모 7명이 경찰에서 2회, 중앙지검에서 2회,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담당 재판부 통해 3회 합의 의사 문의했으나 박사모들이 개가천선에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단호히 합의 거절함. 이 사건은 제가 이 재판 내용은 제가 모르겠네요. 2019년 6월 25일 건으로 재판받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욕설하고 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재판받는 분은 제가 이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참말로 태그 들고 광장에 나왔다가 참 억울한 이런 벌금 내고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에 경찰과 합의, 이 남자가 하니까 박사모들이 개가천선에서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단호히 합의 거절함.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에 경찰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제가 합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 참 그렇겠지. 사실 저도 이가 2건이 30만원, 50만원 벌금이 검찰에서 벌금이 내려진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받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참 제가 생각하기에 경찰과 검찰이 국민들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덩쳐먹는다는 생각이에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소 고발장이 들어오면 지들 맘대로 모욕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래 벌금을 내리는 것 같은데, 저도 정식 재판 하나는 했고
앞으로 하나 검찰에서 벌금 내라고 오면 저도 그거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이 남자가 한 짓을 보면 가로세로 김영호 이들도 조민이가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지난주인가 재판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놈이 고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남자가 또 가로세로 하고 김영호,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여배우 후원설, 뭐 이런 거, 이것도 이 남자가 고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뭐 민경호 의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네요. 뭐 자유한국당, 황교안, 심재철, 뭐 등등. 네, 이거는 2019년 10월 16일 날, 네, 국회에 난입한, 국회에, 이것은 이것은 아마 낮에, 네, 낮에 아마 그 국회 계단에서 아마 한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 또 여기도 보니까 2019년 10월 19일 경찰청에 고발한 것들이 김문수, 김상진, 주옥순 등 10명에 대한 집주부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행, 태거 불응, 공동 주거 침입. 계속해서 이 남자가 2019년 12월 19일 날 아마 국회 공수처법 관련이었을 거예요. 예. 이때도 이 남자가 경찰청 고발을 했는데 2021년 2월 2일 날 이때 기소 의견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됐나 봐요. 2021년 2월 2일 김문수, 김상진, 주옥순 등 14명에 대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태거 불응, 공동 주거 침입. 네, 국회로 아마 국회 계단에서 2019년 12월 19일 날 아마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인 거에 대해서 네, 손상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한 것을 2021년 2월에 가서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을 송치를 했다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계속 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요. 2017년 9월 25일 2017년 9월 달이네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주 존칭을 다 써주고 있어요. 노무현과 근양숙 여기도 존칭을 써주고 있어요. 근양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근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 그런 걸 갖다가 2017년 9월 25일 3시에 노건어가 노무현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근양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고받았을 중대사건인데 중대사건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피의자 정진석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진석 소환 조사 없이 덮고 있음. 이런 이유로 작년가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올해 정진석이 뜬금없이 윤석열을 지킨다고 한 것을 추정됨.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노무현 아들이 정진석을 고소한 사자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한 이 건은 정식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인가 이게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그때 법원에서 컴퓨터 이전으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갖고 이거 재판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재판 일정이 안 뜨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거 재판을 보러 갔더니 재판 일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다시 검색을 해서 이거 재판 일정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2017년대도 사실 그 노무현의 62억이나 이거 밝히라고 굉장히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아들하고 그 마누라는 무슨 양심으로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지 정진석을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진석이 탄핵 배신자라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 건은 정진석이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명백한 사건이고, 더구나 또 얼마 전에 이인규 검사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책을 썼죠. 예, 그래서 뭐 보나마나 정진석 의원이 이기겠죠. 이 좌파들이 고소를 했지만은 내용을 이제 아마 이 좌파들도 이 재판에 올 텐데, 사실 제가 혼자 가기에는 좀 겁이 나네요. 워낙 이 좌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재판에는 우리 동지님들도 좀 오시길 바라고, 사실 지난번에 그 조원진 대표 등 이 재판에 대해서 증인이 나왔을 때 아마 좌파들이 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동지님들도 좀 재판에 가시면 좀 막 얘기만 하시면서 바쁘게 보내지 마시고,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왔나 뭐 보고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쁜 길을 몰아줘서 이런 인간이 꼼짝 못하게 좀 하도록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진석 의원이 재판받는 이 재판에도 좌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우파들도 이 재판에 몰려가서 한바탕, 네, 우파들도 이 재판에 가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뭐 당연히 정진석 의원이 이기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남자가 계속 재판한 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걸 우리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참 난감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이런 인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 2018년, 2019년 이런 등등이 해서 뭐 우파, 이 사람이 말하는 박사모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했던 그런 행위들이 저하고 반대편에 있었다는 것으로 자기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는 항상 주도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저를 국회로 들어가도록 해라 라고 한 거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증인은 나를 모른다고 한 것을 알고 있냐, 나를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증인이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조원진 대표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강방을 한 거다.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다. 그게 요점이다. 그거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6년 전부터 6건을 고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역 조원진 대표가 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유일하다. 뭐 고소를 한 게 유일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조원진 대표가 뭐 문재인 대해서 욕을 한 것이 유일하다고 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이 또 무슨 뭐라고 하면서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께서 국회의원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하고, 또 증인이 또 뭐라고 했네요. 그래서 판사가 증인이 한 짓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면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판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시슬 목사가 보내준 이 남자가 2021년 5월 16일 페이스북에 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남자가 얼마나 그 우파들이 행동하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우파들을 괴롭히고 고소고발을 남발했는지 이거를 알린다면 판사가 좀 참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시 반의 재판이었지만은 그 앞에 있었던 재판이 있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4시 15분쯤에 이 남자에 대한 신문을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뚱뚱한 경찰, 이 남자에 대한 신문을 했었어요. 영동포 경찰서 경제팀에 있는 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증인이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진압팀에 근무할 때였었다. 경비대에서 촬영한 채증 영상을 증거로 진흥팀에서 분석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련된 자료는 그날 일어났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크니까 내가 했다. 그 다음에
피고인 4명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그 증거 자료를 뭐 사진 찍은 거, 캡처한 거 이런 걸 다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2021년도 경제팀 그런 걸 보여주고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2021년도 경제팀을 바꾸면서 최종 마지막까지는 못했고 분석하고 이 내용을 뭐 검찰로 보내는 송치까지 했다. 종료까지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료들 검사가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신문을 하니까 이 자료들 전부를 누가 만드는지 정확하지 않다. 기록, 증거, 사진첩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만드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취합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억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또 신문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몇 명 있냐고 물었더니 진흥팀에 팀장하고 13명 있다. 그래서 14명 있다는 거예요. 전부 같이 했나? 아니면 몇 명만 했나? 그렇게 또 변호사가 물었어요. 최종 영상은 이 남자가 전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기동대가 촬영을 해서 웹하드에 올리면 진흥팀에서 분석을 했다. 국회 내 CCTV 같은 거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분석은 하고 이제 일부가 나눠서 캡처도 하고 자료를 올렸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전부 다 캡처하고 작업한 건 아니고 거기 있는 14명이 전부 다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기가 전부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기자회견 한 것도 봤나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기자회견은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자료들을 본 거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한 시점부터 자료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원재 대표가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왜 다른 말은 없었다. 저 혼자 계단 올라가는 거 못 봤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는 당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동시에 사람들이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판사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라고 이 증인한테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원진 대표 관련되는 신문이 끝나고 그다음에 오경훈이가 제가 이제 뭘 던졌다고 하는데 영상 분석을 하셨다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뭐 무게가 있는 거라면은 공중으로 던졌을 때 직선으로 나간다. 근데 종이 조각을 던졌기 때문에 종이 조각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경비원이 눈이 찢어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청객들이 막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뭐 법원에 많이 다녔어도 이런 소리 되는 조마조마했는데 방청객들이 우리 동지들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웃었어요. 종이를 던졌는데 눈이 찢어졌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인신문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증인신문을 다 마친 후에 여기 뭐 증거에 대한 체부 결정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오경훈 씨한테 국선 변호인 선정 후에 정규 의견을 다시 내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판은 끝났고 다음 재판은 5월 23일 날 5월 23일 2시에 하는 것으로 재판을 끝냈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막 태극기 들고 뭣도 모르고 막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냥 이 불법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다녔는데 이런 막 악질스러운 좌파들이 우리 대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또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줄은 몰랐죠. 참 뭐 이런 우리가 당하기만 하고 일방이 한쪽으로 당하기만 하고 뭐 이게 뭐 좌파들한테뿐만 아니라 우파라는 인간들한테도 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참 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이런 좌파든 우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참 억울하기 짝이 없고 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참 이런 참 뭐 이런 뭐 태극기 하나 들고 나와서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라는 인간들한테마저 고소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거를 좀 알았더라면 우리가 뭐 정치를 하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되는 조은진 대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좀 잘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대처가 하나도 없이 행동을 해와서 이렇게 뭐 당 대표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이런 현실이 참 억울하고 한심하고 참 자괴감이 드는 그러네요. 그래서 동지분들도 앞으로는 좀 행동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분노하더라도 참 점잖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서로 조심을 해서 이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